네, 요즘 가장 핫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도슨트로 활약 중인 이윤선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안에 있는 전시관에서 도슨트로 활동 중인 이윤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도슨트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직업이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슨트가 뭐지? 라고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직업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도슨트라는 것은 도세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용어예요. 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고요. 일반 전시관,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 설명을 관람객들이 작품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설명을 하는 작품 해설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즘은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뭐 미술관이나 맞아요. 전시회 찾아가시곤 네. 하는데, 그때 가보면 우르르 막 이렇게 몰려다니시잖아요. 그걸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 도슨트시더라고. 그 해설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다니곤 하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 도슨트의 길을 걷게 됐는지도 참 궁금해요. 원래 그런 전시 쪽에,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예전부터? 예, 학예사라고 해서 큐레이터 공부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큐레이터가 되기 위한 준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전시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이제 도슨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 도슨트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그랬던 그쵸. 적이 없었기 예. 때문에 예.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예.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만둘까 그쵸. 생각도 하다가 네. 막상 딱 처음 작품 설명을 하고 나서 관람객분들이 재밌었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시는데 거기에 네. 너무 벅참을 느끼고 큰 설렘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에 매료가 돼서 지금도 계속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어떤 설렘인지 알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게 내 길이구나라고 느꼈던 그 과정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요. 네. 굉장히 차분하시면서 조용조용 말씀하세요. 네. 때문에 작품 설명을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좀 넓은 공간에서 큰 목소리가 필요한데 잘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떤 좀 에피소드라든지 혼났던 경험은 없으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목소리가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을 했고, 그 당시 이제 처음 실장님께서 면접을 보시던 실장님께서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예. 해요. 한 2, 3주 교육 기간 걸쳐서 이제 처음 작품 설명을 하는데, 실장님이 깜짝 놀라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쩌렁쩌렁하고 크게 울리길래, 일할 때는? 네. 그래서, 윤서가 맞나?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세요. 이야. 두 얼굴을 갖고 계신 거네요. 평소에 조곤조곤 하시다가 네. 막상 딱 일을 하실 때면 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시는. 그렇군요. 그 일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 저희가 그래요. 확인할 수 있었고, 예. 사실 이 도슨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일반 관람객들은 몰랐던 이야기도 좀 알게 되는 편이고, 그 전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런 그 관람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뿌듯했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 예.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여러 전시를 맡아왔는데 그 전시에 관련된 특징에 따라서 설명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네. 근데 길게는 약 2시간 가까이 설명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길게. 예, 한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마치고 나서 관람객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려요.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순간 관람객 몇몇 분들이 놀라시면서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고 하시면서 너무 재밌게 들어서 시간 가는지 몰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 오히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는 강의도 2시간 듣고 있으면 많이 힘들 텐데. 네,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힘들 텐데 계속 서서, 그것도 높은 굽
휘를 신으시고 예. 계속 서서 집중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네. 혹시 그랬던 경우 없으세요? 작품 설명을 했는데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맞아 뭐 이런 경우 없어요? 네,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관람하시는 도중에 네. 네,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진짜 감명받아서?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후기나 네. 후기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졌다는 것, 네, 촉촉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된 네, 거네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본인도 감동을 더 마음으로써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 도슨트라는 직업이 좀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매번 같은 작품을 소개해야 된다면 계속 능숙해질 텐데 그렇죠. 익숙해질 텐데 새로운 작품을 만나야 되고 새롭게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좀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좀 어떤 벅찬 건 없으세요? 오히려 부담감이라기보다도 네. 한 일주일 안 되는 시간만 조금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렇게 술술 나오기도 하고요. 요령이 이제 좀 생기는 예, 거예요. 요령도 생기게 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네. 그것이 또 이제 도슨트의 매력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군요. 평소에 보면 그 작품의 막 연대에서부터 자세한 내용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네네. 그 외우는 데는 힘들지 않으세요? 평소 좀 잘 외우시는 편인가요? 사실 연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여요. 아, 작품에 네, 이렇게 작품 밑에 보여서 네, 그런 거 이렇게 새끼들끼하고 네. 그 외에 이제는 작품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외웠던 부분에 이제 좀 지나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네, 설명을 할 수 있게 그래요. 되고요. 요령이 있군요. 그럼 그 자료들도 설명하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쵸. 직접 다 준비하시는가요? 네, 전시 시작하기 전에 그 네. 스크립트를 다 작성을 하고 기본적인 건 작성하고 이제 또 그것도 역시 지나면서 요령이 생기니까 그 외의 것도 이제 제가 말하면서 살을 더 붙이게 돼요.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누군가에게 뭘 알려주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러다 예. 보면 본인이 정말 얻게 되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큐레이터, 이 학예사 준비도 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럼 큐레이터와 도슨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정확하게 네. 알고 싶네요. 뭐 도슨트랑 큐레이터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분들이 좀 종종 있으신데요. 네. 도슨트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르치다라는 용어 라틴어에서 유래돼서 작품 해설가, 쉽게 작품 해설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해설가가 도슨트. 예. 큐레이터는 우리나라에서 학예사라고 불려요. 이제 전시를 기획하고 처음 전시 기획하고 판촉물을 제작하거나 그런 전체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용어가 구분되지 않게 쓰이고 있는데 갤러리 큐레이터가 있고 네. 전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에서 일하는 학예사 큐레이터가 있어요. 갤러리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 미술 관련 전공을 나왔다거나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학예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걸쳐서 정학예사 또 준학예사 1, 2, 3급을 다 걸쳐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학예사입니다. 그렇군요. 조금은 다른 개념이고 좀 더 관람객들에게 대면을 많이 하는 직업이 바로 도슨트인 거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성향적인 부분도 그렇고 깔끔한 외모는 물론이겠죠. 도슨트가 너무 못생겼으면은 그림을 또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에 큐레이터는 전시관의 이제 숨은 꽃이라고 하고 네. 도슨트는 전시관의 얼굴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도슨트가 되기 위한 자질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전달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달력. 예. 아무리 작품에 대해서 내가 많은 걸 알고 있고 박식하다고 해도 그것을 관람객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런 전달력이 중요한데 전달력이라고 해서 그냥 뭐 목소리의 성량이나 발음의 부정확함 이런 것들뿐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관람객들의 연령대나 네. 수준에 맞춰서 단어를 선택하고 그렇게 전달하는 것 또한 전달력에 대한 부류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좀 다르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그쵸.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전달력 외에도 또 어떤 자질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전달력 외에도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건 화술인데요. 화술. 말솜씨? 네, 네. 거의 뭐 소위 말해서 말발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화술이 유명한 중요한데 관람객분들은 작품을 보고 뭔지 이해하기가 힘드세요.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전반적인 이해를 네네. 돕고자 또 쉽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화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또 이제 당당함이 필요해요. 당당함. 네. 이렇게 관람객을 상대로 설명할 때는 아이 컨택 눈을 마주쳐야 되고 네. 목소리를 자신 있게 해야 관람객 분들도 저한테 신뢰를 갖고 그렇죠. 더 이제 집중을 해주시게 되는데 뭐 또 이런 것뿐 아니라 간혹 이제 모르는 질문들을 하셨을 때도 그렇죠. 돌발 질문. 꼭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하셨을 때도 그냥 당당하게 네, 모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는 말은 안 하고요. 네. 지금 설명 중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쭈뼛쭈뼛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하고 이게 또 마지막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어쩌면 비슷한데 센스, 네, 그러니까 순발력이 순발력. 네, 중요해요. 정말 이런 돌발 상황이나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이러한 대처법, 그러니까 그런 요령 같은 게 그래요.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기본적인 성향, 자질, 필요한 자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후천적인 교육의 힘도 무시하지 못할 그쵸. 것 같아요. 특히 이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도슨트라는 직업이 특히 그러니까 일정한 어느 전시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른 교육 과정만 걸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딱히 전공은 상관이 없고요. 정말 굳이 뭐 네. 미술이나 이런 거 전공하지 않아도 되는 네네. 거예요? 본인이 예술에 관심이 많고 그러한 애착만 있으면은 누구든 네,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문화산업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한 만큼 도슨트에 대한 전망 역시 무척이나 밝을 것 같습니다. 도슨트로서, 현직 도슨트로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슨트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무료 봉사 형태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처럼? 네네, 자원봉사. 네,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그런 직원 형식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만큼 보수를 지급하면서까지 도슨트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네. 전시관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문화나 예술 쪽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전망은 밝다라고 이야기를 네. 좀 할 수가 예.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도슨트를 꿈꾸는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만약 하고 싶다면 뭐든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획전시, 일정 기간 동안 열리는 기획전시로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직원보다는 오히려 아르바이트 형태를 많이 찾고 있고요. 그런 기회를 빌미 삼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막상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 처음만 어렵지 하다 보시면 그거에 따른 이제 요령도 생기게 되고 막상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일이 맞다라고 싶으면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가시면 되시고 너무 어렵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다른 꿈을 찾아가시면 되시니까 아르바이트 이제 그런 기회 있을 때 한 번쯤 이제 도전해 보시면 네.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전하신다면 누구나 도슨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몰랐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좋은 이야기 해주신
이윤서 도스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